투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부터 현재까지의 S&P 500 차트를 보면 어디가 매수 타이밍이었는지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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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 일시적으로 내려왔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 맞는가? 두 번째, 매수해도 괜찮을 만큼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는가? 첫 번째 질문인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가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세부 질문을 하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상향해 왔는가? 그리고 미래에는 떨어질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S&P 500 지수는 지난 약 100여 년간 우상향해 왔고요. 미국 경제를 대표하기 때문에 향후 10에서 20여 년간 미국 경제는 쇠퇴할까? 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그렇진 않을 것 같다. 미국 경제가 쇠퇴하려면 미국에 대항할 만한 국가의 경제가 미국을 앞질러야 되는데 지금으로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규모가 큰 나라들의 경제가 미국을 당장 앞지르지도 않을 것 같고, 또는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패전국이 되면서 경제가 쇠퇴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될 확률도 희박할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능성들을 살펴봤을 때 향후에 미국 경제가 단기간에 쇠퇴하진 않을 것 같다 라고 답을 한다면 이 S&P 500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가에 대해서 yes라고 답을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문은 매수해도 괜찮을 만큼 지금 일시적으로 하락했는가 였는데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과거에는 하락했을 때 얼마나 하락했었는지, 또 지금은 얼마나 하락해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과거에는 S&P 500 지수가 얼마나 하락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1930년부터 현재까지 약 93년간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이상 하락한 하락장은 모두 다 정리해봤습니다. 총 20번의 하락장이 있었고요. 고점 대비 하락률은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정리해보면 오른쪽과 같았는데요. 여기에는 하락률의 범주를 총 4구간으로 표현을 했고,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33% 하락한 경우가 가장 많은 1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33에서 마이너스 51% 하락한 경우는 5번, 마이너스 51에서 마이너스 68%는 2번, 그리고 마이너스 68에서 마이너스 86% 하락했던 적이 1번 있었죠. 총 횟수인 93년을 이 횟수로 나눠보면 몇 년에 한 번씩 이 정도의 하락이 왔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자주 왔던 것은 8년에 한 번 정도,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33% 정도 하락하는 하락장이 왔었고, 마이너스 33%에서 마이너스 51% 규모의 하락장은 19년에 한 번 정도, 즉 20년에 한 번 정도 왔었습니다. 그리고 반토막 이상 나는 하락장은 47년에 한 번, 그리고 마이너스 86% 정도 하락하는 경우는 1932년에 딱 한 번 있었으니까 93년에 한 번 올 수 있다. 즉 100년 정도에 한 번 정도 오는 하락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은 너무 과거니까 일단은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우리가 흔히 10년에 한 번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그 기회가 바로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33% 정도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숫자들을 이번엔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도 해봤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감을 잡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33%의 하락장은 실제로는 약 마이너스 20%대의 하락을 가장 많이 보여줬었고요. 이 구간이 가장 빈도가 높았죠. 두 번째는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는 마이너스 50% 정도 규모의 하락을 하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왔을까?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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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왔었는데 10년 주기로 한번 왔었고, 그 다음에는 32년, 그 다음에는 28년, 그 다음에는 7년 주기로 왔었습니다. 이걸 보면 대략 10년, 30년, 30년, 10년 정도 주기로 왔었음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현재는 이 정도 구간에 위치를 해 있는데 다음 마이너스 50% 정도 규모의 하락장은 언제 올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렇게 바로 와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전처럼 30년 정도 주기로 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2009년부터 30년 뒤인 약 2039년, 즉 2040년쯤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큰 하락장이 올 수도 있겠다 라고 재미로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과거의 하락장의 규모와 빈도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얼마나 하락해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2022년 작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의 가격대 구간을 보면 지금은 8년에 한 번 오는 바로 그 기회의 구간입니다. 아까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33% 구간이 8년에 한 번 오는 하락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이 여기 연한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구간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에 찍었던 이 저점들, 그리고 현재 가격까지도 그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정교하게 보면 빈도로는 정확히는 마이너스 20% 구간대가 빈도가 가장 높았다고 했죠. 그 구간이 바로 보이시는 진한 초록색 구간입니다. 바꿔 말하면 작년에 찍었던 이 저점 구간은 구독자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으나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 8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 10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만큼이나 이미 하락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 말에 이런 저점을 찍었을 때 아직 멀었다, 경제 대침체가 온다, 아직도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거다 라는 말도 많았는데, 사실 정확히 저점이 몇 퍼센트 구간에서 정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확률적으로 봤을 땐 어쨌든 작년에 그 구간도 8년마다 한 번 오는 기회 정도로 크게 하락했던 것이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심리, 즉 공포나 환희, 또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 예측보다 사실 투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실제로 어땠는지 라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도 이런 말을 했죠. 자기가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도 역시 시장에는 온갖 악재들이 넘쳐났다 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S&P 500은 여러분이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꾸준히 우상향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점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확률에 베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과거 100여 년간 저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앞서 보여드렸던 과거 하락장의 고점 대비 하락률 빈도에 따라서 투자를 했다면, 그리고 그 빈도에 따라서 나의 시드 투입 비중을 달리했다면 주식시장에서 잃지 않고 최소한 준수한 수익을 계속해서 거둘 수 있었겠죠. 참고로 지난 코로나 이 시기인데요, 2020년 2월경부터 이렇게 급락하고 급반등했을 때 당시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 저점 가까이서 매수한 사람은 체감상 20%도 되지 않았고요. 그때 유명한 경제 전문가 또는 투자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도 더블 바텀을 형성할 것이다, 한 번 더 내려갈 것이니 지금은 사면 안 된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 저점은 아니지만 여기서 한 번 짧게 반등했을 때 이 첫 번째 반등에서 주식에 시드를 진입을 했죠.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돌이켜보면 이때 하락률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2%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통계를 기반으로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20% 정도 됐을 때 내 시드에 얼마, 마이너스 30%가 됐을 때 내 시드에 얼마를 투입하겠다, 그리고 마이너스 50%가 오면 이건 정말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닌 일생에 한 번쯤 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끌어서, 대출까지 끌어서 투자하겠다 라고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2019년 말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 하락이 왔을 때 공포심을 극복하고 계획대로 통계에 기반해서 투자를 했던 거죠. 결과는 이때부터 투자를 계속 꾸준히 해서 이 상승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작년 말에서 현재, 즉 지금의 하락장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던 간에 통계적으로 8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께 지금 사라, 또는 이번 하락장에 꼭 사야만 한다라고 매수 매도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오늘 영상 썸네일에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실 수 있다라고 적었던 이유는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오늘 보셨던 그 통계에서의 숫자는 기억하고 있으셔야 미래에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고 과감히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투자를 하셔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건 개인의 선택이고, 다만 투자를 하든 하지 않든 어느 정도의 하락률이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기회인지 이 감을 잡고 계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은요, 여기 어중간하게라고 적긴 했는데 사실 어중간하게 투자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경제를 과도하게 예측하려고 하면서 소위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방법이 성과가 좋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과거 영상 중에 천재들이 투자에 실패했던 이유 라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노벨상을 받았던 과학자도, 또 경제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도 경제 예측이나 자신의 심리를 따라서 투자를 하다가 크게 손실을 보고 시장에서 퇴출된 사례들을 다뤄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내 감을 따라서 투자하는 것, 그리고 경제 예측을 따라서 투자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투자하면 투자를 정말 잘 몰랐던 초보자들도 오히려 준수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즉, 이 방법이 손실을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에서부터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하고 대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